자, 이제 오늘 일장에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같이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종목 3개월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1위에는 오늘도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무려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앞으로 대규모로 투자한 AI 데이터 센터가 설립된다면 서버용 D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HBM 쪽으로 점유율 1위를 독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사이드 앞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2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입니다. 어제 정부가 약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죠. 이 기금을 조성해서 AI, 양자, 바이오 같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AI, 양자, 앞으로 미래 기술 쪽으로 확실히 투자를 하고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어떤 포부로 보이고요. 3위 오른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네요. 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 행진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현재 70만 원 선이 아니라 앞으로 80만 원까지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해외 매출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목표가 82만 원까지 올려 잡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4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계단 더 상승. 어제 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다시금 부상을 하면서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섹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피즈치바를 미국에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피즈치바라는 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전해졌는데 이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CDMO 공장을 앞으로 여러 군데 더 세울 것이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일부 공장은 미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설들이 또 올라오면서 2% 정도 상승 마감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5위에는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젠 방산에 이어 원전도 중동에 이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우리 산자부 장관이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앞으로 에너지 방안을 협력해보자라고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도 원전 사업을 다시 재개할 걸로 전해진 만큼 이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동남아와도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대목이고요. 6위 오른 기업은 현대엘로템이었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에서 현대로템의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올려 잡았는데요. 자, 모로코 철도 확장 프로젝트에 현대로템이 만든 150대 절차가 곧 납품될 것이다 라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매출에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최대 11만 4천 원까지 업사이드를 열어놨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마지막 7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실까요?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자, 방산 4사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히면서 2%대 상승 지켜줬네요. 자, 어제도 나쁘지 않았던 방산주. 요즘 들어보면 뉴욕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 체력이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갈수록 악재에 민감해지는 뉴욕 증시 상황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악재의 주역은 또 테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바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테슬라의 지금 주가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거의 10% 가까이 밀렸는데요.
유럽의 판매량이 45%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니까 전체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증가했는데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줄어든 게 문제 같거든요. 자, 유럽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고대하던 바이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관련 기업들에겐 좀 악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본부장님, 오늘 2차 전지 쪽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테슬라의 주가 행보를 보시면 약간 2차 전지 업황이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테슬라가 빠졌다고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약간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독일의 그 나치를 선호하는 극우 정당을 대놓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럽 그 나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고 거의 이제 그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불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나치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지지를 했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미국이 또 유럽 패싱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가가 이 정치적인 그런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런 입장들을 표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급감에 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주가의 하락 자체가 그동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요. 기대감이 과도했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슬라의 하락이 과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보다는 오히려는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전기차의 회복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더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개별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오늘 하루만 8% 밀린 게 아니라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의 2차 전지가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 이제는 오히려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좋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테슬라로 오늘 포문을 열었지만 2차 전지 하면 또 성장주 가운데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어 볼 수 있었던 건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들이 다시 움직일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이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진펜트라 미국에서 팔리는 램시마 SC가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제 뭐 어제 분위기도 괜찮았고 바이오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바이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지금 기술주, 특히나 반도체 섹터 위주로 어제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경기 둔화를 보이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지표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속도로 경기 둔화, 그러니까 냉각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기의 영향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연준에서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겠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가운데서도 흐름이 좀 엇갈립니다. 로봇이나 AI 쪽은 별로 그냥 무난했고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또 증권 쪽이 오히려 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다음 타자를 저희가 미리 가서 길목에서 좀 기다려 본다면 네. 어느 쪽으로 가라고 첨언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뭐 어려운데 로봇이랑 AI는 그동안 한번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안 나오고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2차 전지. 네, 특히나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그쵸. 지금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살짝 쉬어갔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셀 3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이고
그다음에 SK온이랑 지금 LG엔솔은 원통형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그 옵티머스 로봇에도 4680 배터리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는 2차 전지가 전기차로만 주가가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새로운 산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로봇이랑 2차 전지와 연결고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2차 전지는 전기차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2차 전지 기업들에서 만드는 그런 배터리들이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라던가 다른 데 이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그 사이즈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에 들어가려면 그 조금 자동차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용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로봇에 탑재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2차 전지 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차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 이미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4680을 개발해서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 선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단에 있는 밸류 체인들을 보자라는 의견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종목이 나올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종훈 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일단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지금 원통형 배터리 주들이 예. 강한 종목만 너무 강해서 그나마 조금 이 종목도 지금 강하거든요. 강했었죠. 네, 지금 강한데 좀 주가를 좀 크게 보시면은 조정을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2차 전지 중에 조정을 안 받았던 종목이 어디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어제 2차 전지주들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TCC 스틸은 잘 버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 기업은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글로벌 생산 능력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니켈 도금 강판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봇 기업들이 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그죠.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 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원래 지금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턴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가격대라면은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4680 안에 들어가는 부품단이지만 어제는 실리콘 음극재라는 소재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 관심주 들어봤고요. 오늘도 소재네요. 생각해보면 TCC 네. 스틸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오히려 2차 전지를 보자라는 힌트를 얻어봤고요. 이번에도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과 엔터 모두 다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리콘2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순이익은 괜찮았는데 시간외에서 하한가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리콘2가 네. 또 화장품 대장이다 보니까 센티가 많이 무너진 건 아닌지 좀 불안합니다.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 고객이에요. 유럽이랑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하면은 요즘에 떠오르는 게 관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실리콘2는 과거 랠리 때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실적이 좋다라는 기대감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았던 거죠. 컨센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슈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리콘2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그랬거든요.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잘 나왔는데 급락이 나왔고 네.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기대감이 컸던 종목인데 컨센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러고 딱 보니까
요즘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향 매출이 있는 화장품주들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네. 실리콘트는 중국향이 없고 지금 오로지 미국이랑 유럽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세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뭐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으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컨센보다 못 나왔다는 거. 물론 지난번과 대비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알령 관련해서 화장품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다면 중국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코스맥스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다 안 볼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화장품 주들을 지금 봐야 되는 건 맞고 특히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데 요게 지금 5월 달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시진핑 방한 안 한대 그러면 그때 빠지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기대감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코스맥스는 중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이고 동남아 쪽이랑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쪽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시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상황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 증시 지수 자체가 지금 최근에 중국 지수 보셨어요? 항생이 홍콩 지수랑 중국 지수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거기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지금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중국향 매출이 있는 기업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보고 지금 보시면 토니모리 꼭 이런 쪽 보시면요. 네.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실 거면 지금은 코스맥스라던가 아모레라던가 네. 이런 중국향 매출이 좀 잘 나오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증시도 작년에는 미국이 좋았고 수출도 미국향이 좋았고 작년의 키워드는 미국이었는데 올해는 증시도 미국보다 중국이 좋고 중국 관련해서 AI라든지 양재라든지 기술 쪽 수출 비중도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은 중국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봤는데요. 엔터는 느낌이 좀 다를까요? 하이브도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하락을 했는데 뭐 앞서 실리콘2만큼 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최근에 엔터도 네. 어제 보니까 음반이 뭐 판매가 하츠토하츠인가요? 뭐 100만 장이 팔렸고 뭐 데뷔 이슈도 있고 한알령 이슈도 있고 뭐 화장품이랑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엔터랑 화장품의 결은 우리가 달리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비슷하게 같아요. 봐도 왜냐면 괜찮아요? 지금 엔터주들 오르고 화장품주들 오르는 네.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 한알령 해제가 이게 굉장히 커요. 사드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막혀 있었던 부분이 뚫리는 그런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커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엔터 쪽은 워낙 이제 트럼프 관세도 좀 괜찮다, 무풍지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은 괜찮을 텐데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약간 충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아까 화장품처럼 5월 달까지는 계속 보셔야 되는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5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진짜로 5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가지고 예. 한알령 해제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가면 못 사요. 아. 왜냐하면 이미 다 올라가서 물론 세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흐름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부터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조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같은 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어제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 키워드 비슷하게 여쭤봤는데 네. 5월에 뭐 이렇게 해제가 된다라는 건 한알령이 근거가 없다. 어디까지나 네. 단독 기사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의견이 있었어요. 만약에 시진핑 네. 주석이 방한을 하지 않고 네. 한알령을 해제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
빠지겠죠. 근데 지금은 네, 투자가 지금은 일단은 그러니까 유효하다. 어쨌든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기대감이 커졌던 이유가 예. 시진핑 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라는 만나서, 점이에요. 그쵸.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네.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이인데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맨날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경우가 많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근데 중국 그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중국 GDP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목표치를 거의 부합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중국이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지금 뭐 엄청 잘해요. 예. 뭐 반도체도 우리나라 따라잡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자율주행도 잘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 인구도 많은데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좀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관심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맥스를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와 아니다. 어제와 약간 사뭇 좀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중심 좀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인데요.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 선사들의 해상 운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해운주가 가더니 역시나 이 매기가 어제는 다시 조선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의견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선사들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 있을 수 있으나 조선소가 건조를 할 수 있는 캐파가 그 용량이 부족하다면 공급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저희 지난주부터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선주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어제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지금 그 알래스카 LNG 관련 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지금 LNG 관련주들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줬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 협상 카드로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네. 이 LNG 관련주들이 한층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MRO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제 다시 LNG 쪽으로 왔어요. 지금 보면은 본행제 관련주들,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주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성광밴드라던가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LNG 운반선, LNG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다시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근데 사실 워낙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거가 조선이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좀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러한 지금 뭔가 이슈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 기대감에 어쨌든 시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네. 사실 지금 조선 관련주는 다 너무 많이 올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저런 이슈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재료로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MRO라든지 군함 관련해서는 약간 사그라들었지만 그 밖의 재료로 지금 LNG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LNG 안에서는 우리 대장을 볼까요? 아니면 그 아랫단을 볼까요? 대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삼성중공업.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인데 다른 조선사보다는 못 올랐죠. 근데 사실 못 올랐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러니까 FLNG인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가 사실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알래스카랑 딱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시면 되겠고 저 부유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천연가스를 시추를 할 때 그 바지선이라고 하거든요. 바닥에 배를 띄워놓고서 거기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랜트 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굉장히 잘하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다. 그럼 만약에 요것도 근데 사실 기대감이에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면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요즘에 워낙 시장이 이런 이슈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들 비해서 진짜 가격이 많이 못 올랐다라는 점은 저는 매력이라고 보고 추가 상승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근데 중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좀 나오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가 그에 대한 끈을 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라도 좀 붙잡아 보고 싶은데 참 잘 맞게도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은 다른 기업보다 좀 저평가돼 있던 매력도 있고 여기 네. LNG라는 모멘텀까지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선 하면 또 우리 이종훈 무장이 떠오르는데 넥스트 또 다른 섹터가 있어요.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넥스트, 로템 찾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SLT 다이내믹스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그쵸. 감사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을 후속주가 있다면 오늘은 이제 그거 말고 좀 다른 기업 뭐 보면 좋을지 팁을 좀 얻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동안 안 했던 걸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겁니까? 원래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시스템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이제 뭐 많이 얘기했었는데 예. 오늘은 STX 엔진을 얘기하고 싶어요. STX 엔진이요. 약간 생소하시죠? 네. 이게 조선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게요. 방산이랑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 시스템처럼. 그런 건 아닌데 K9 자주포의 엔진이 저 STX 엔진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K9 자주포에 이제 STX 엔진 거 엔진을 쓰는데 사실 이번에 중동 갈 때 STX 엔진도 갔다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주 같은데 방산이랑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X 엔진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엔진이라던가 이런 엔진 기업들은 워낙 이제 많이 뭐 조선주 알려졌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었는데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방산이랑도 연결지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산 뭘 사도 부담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도대체 남은 게 뭐냐 싶을 정도인데 그나마 좀 가격적인 부분만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정도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소문이 좀 덜 났다고 해야 될까요? 워낙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STX 엔진은 그러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다. 근데 STX 엔진이 신기한 게 조선이랑 방산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도 좋은데 사실 STX 엔진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 따라갔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면 그때부터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빠지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하나시스템도 저는 좋은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건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밑단에 있는 종목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들 이번에 좋았지만 역시나 뭐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3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TX 엔진도 뭐 다른 종목 대비는 조금 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자리긴 한데 지금 눌렸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조정 나와서 사셔도 되고 지금 사셔도 지금도 되고. 충분히 괜찮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섹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방사는 네. 꺾이지 않고 있고 네, 안 그리고 조선에 꺾입니다. 대한 네. 기대감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주셨던 S&T 다이내믹스는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해 볼까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은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역시나 두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방산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조정이 거의 안 나와서 이야.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미국은 국방비 삭감 여파를 방산주가 그대로 맡고 있는데 우리 방산들은 참 체력이 튼튼한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산 관련해서는요. 우리 시청자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분 댓글이 한강로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장에선 보기 드문 장기 투자 적합한 종목인 것 같다. 네. 5년의 그래프를 보면 환상적이다. 네. 저게 완벽한 텐베거 종목이라 네, 정말 완벽한 텐베거 종목이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거는 참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네, 5년 본까지 지금 보셨네요. TP도 계속 상향하고 있고 예. 저는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 자체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습니다. 알짜배기 사업 다 하고 있잖아요.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멈출까?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막 쉽게 꺾이거나 만약 꺾인다면 정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네. 아우, 좋습니다. 자,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가 82만 원까지 잡고 있네요.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시장 어디에 무게추를 좀 실어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뭐 재료라 함은 유럽에서 영상의학회가 있어요. 의료 AI들도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오늘 철저하게 소외주들만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첫 번째 2차전지, 뭐 네. 2차전지 요즘에 소외는 아니지만 저는 네. 자동차 부품. 부품주가 요즘에 좋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쪽만 좋습니다. SL, 네, 화신. SL, 화신 이런 쪽인데 예. 이제 SL이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수혜를 본다 이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랑 GM에 대한 그런 수혜 그리고 테슬라가 빠지면 현대가 오르지 않을까 오히려. 하이브리드. 네, 저는 어허.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네. 지금 SL이 주가 상승 나온 다음에 주가 안 꺾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가 이렇게 잘 가던 네. 때가 사실 좀 생소해가지고 이거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뭐 따라갈까요? 상승이 아닌 것 같고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 굉장히 잘 지켜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관세 이슈가 나왔는데 그럼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렸을 때 수혜를 생각하면 네. 지금 이제 접근하기에 충분하다. 가격 조정은 많이 나왔고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은 20만 원 깨지면 올라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만 잘 지켜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부품주 뭘 보신다고요? 네, 역시 SL? SL을 센 종목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네. 헤드램프에 대한 그런 ASP 평균 판매 단가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자동차 부품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GM과의 연결고리 이걸로 통해서 부각을 받을 것 같고 실제로 SL은 GM에 이미 헤드램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하니까 SL이 그렇다면 현대차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로 양방으로 네. 이제 뭔가 실적 베이스로 올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여러 가지 섹터 고민해봤네요. 많은 도움 주신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